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나긴 했지만 이탈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30표 정도가 이탈표가 나온 걸로 다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표를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주장,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명단을 만들어서 비명계 의원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은 좀 자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이 관건인데 앞으로 검찰은 2번 정도는 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당원들도 지금 굉장히 격앙이 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이겨내실 거라 믿어봅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을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의혹을 제기를 하거나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까지 강행을 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만이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까지 천공이 개입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 천공이 관련해서 대안을 하려는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이건데 대기업 모 회장과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부는 섣불리 천공이 이것까지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확언을 한다는 것도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좀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한번 대인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우리가 겪었고 민간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들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거를 정치 공세로만 몰아가고 관련된 수사는 미적지근하고 제보자들을 자꾸 고발하고 이런 형국이 좀 계속되면 국민들도 의혹이 커지죠. 대통령실은 정말 결백하다면 지금 이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대표직을 사퇴를 해라 이렇게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일단 부결이 나긴 했지만 이탈표가 많았기 때문에 방탄 갑옷이 뚫렸다, 정치적인 패배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화를 시키려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당 내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나로 화합을 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갈등의 봉합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몫일지인데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정치인들과 윤핵관들과의 어떤 갈등,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했던, 그리고 당원들을 좀 불안하게 했던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죠. 검찰과 대통령이 나서서 공포 정치를 자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는 거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속마음 깊숙한 곳에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탈표가 50%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효 기권 제외하면 20표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대표를 사퇴를 하라, 남의 당 대표에게 이렇게 당을 놔주라느니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국민의힘은 다른 당의 분열을 비판할 입장이 못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잠잠하던 윤석열 대통령 또 시작이 된 건가 싶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이 말을 지금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3.1 만세운동은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3.1 만세운동은 일본의 침략과 강제 점령에 항거하는 순국 선열들의 몸부림이자 희생이었죠. 그런데 굳이 3.1절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야 하나. 지금 강제징용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합당한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좀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일본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정말 온전하게 일본의 국권 침탈에 항거한 우리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한 후에 이런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에 군 대체 복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군 복무를 할 수가 있는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알아보면 강석 구의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만 30세라고 하는데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출마를 한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수술을 받아서 사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병역 판정을 사급을 받은 거죠. 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출마를 했어야죠. 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심지어 원래 국민의힘인데 탈당까지 했어요. 이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의원직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구의원을 병행을 시킵니까? 6시 퇴근 이후에 집에 가면 뭐 7시일 테고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런 분들이 왜 자꾸 청년이랍시고 공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구민들은 뭐가 됩니까? 겸직이 가능하게끔 하는 헌법소원도 낸다. 지금 이분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는데 그냥 사퇴를 하십시오.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구의원 봉급으로 국민 세금으로 300만 원 넘게 받아가는 게 당내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 주는 그런 기회를 앗아간 거예요. 청년 정치 자꾸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은 청년 정치 운운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사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제강TV 정치 논평 여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의 반이 지나갔네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마제강TV 구독 부탁드립니다.